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 가장 소름이 돋았던 경험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지금부터 5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참고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했었는데 기간이 꽤 지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과 갖가지 핑계를 대며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전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탓도 있고 제 성격이 조심성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괜히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크게 적용했죠. 그러다 뒤늦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오래전 알고 지내던 친구가 여러 가지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었고 저보고 같이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계약 조건부터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좋은 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걸렸던 건 직접 운전을 해서 거래처를 다녀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다양한 위치에 있었는데 주 거래처로만 볼 때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곳은 대략 30km 정도였고 조금 멀다 싶은 곳은 기본적으로 100km가 넘는 거리였죠. 일단 운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건 기회가 너무 아깝다고 판단이 들어 초보 운전이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처를 방문하는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도 그날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충남 쪽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논산 방향으로 가기 위해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20분 정도 주행을 하던 중이었죠. 그때 자동차 계기판에 느낌표 알림이 생기더니 갑자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고 얼른 차를 세우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운전 경력이 없는 데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고속도로라 차를 세우기도 애매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겁을 먹은 채로 한참을 더 달리다 전방에 졸음쉼터 하나가 보이더군요. 위치는 북대전 졸음쉼터였는데 급하게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확인했더니 제 걱정과는 다르게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긴장을 했던 탓인지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왔고 다시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사고나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레카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을 열고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걸더군요. 아가씨, 혹시 일행 있어요? 갑자기 다가와 이상한 말을 하니 좀 황당하긴 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은 졸음쉼터로 들어오면서 제 차를 봤는데 차 뒤에서 검은색 연기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차 좀 봐드릴게요. 아저씨는 차에서 내려 이것저것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심각하게 말을 하더군요. 어쩌죠? 이대로 주행하면 얼마 못 가 퍼질 것 같은데 여기서 발견해서 다행이지 만약 고속도로 중간에서 고장나면 진짜 위험해요. 제가 카센터까지 견인해 드릴 테니까 얼른 차에 타세요. 시간 없어요. 안 그래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겁이 나서 아저씨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물론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지만 사람이 당황을 하다 보니 뭔가 홀린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일단 그렇게 차를 견인하고 저는 아저씨와 카센터로 가기 위해 레카차 조수석에 올라탔죠.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차에 타자마자 아저씨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카센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제 질문에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고 있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아저씨 표정 말고는 딱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고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를 빠져나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던 아저씨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평생 갇혀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고 얼른 차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아저씨, 그냥 여기서 세워주세요. 제가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제 팔을 잡고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놀란 나머지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아무리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그게 일반 차량이 아니고 레카 차량이라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전석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줘야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납치라도 당한 건가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있는 탓에 가방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 지나오는 길에 카센터는 여러 곳 있었지만 아저씨는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이상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카센터가 아니고 폐차장 공터였는데 아저씨는 공터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아까 졸음쉼터에서 은색 아반떼 차량 못 봤어요? 그 말은 좀 전 졸음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차 뒤에 어떤 은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졸음쉼터에 들어올 때부터 그 차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번호판에 껌딱지 같은 것을 붙여 의도적으로 번호를 가리고 있었고 앞만 봐도 느낌이 안 좋아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판을 촬영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은색 아반떼 차량에서 남자 하나가 내리더니 조용히 제 차로 와 뒷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타더랍니다. 그걸 보고 수상하게 생각한 아저씨가 급히 다가와 일행이 있냐고 물었던 거고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일부러 차가 고장난 것처럼 말을 했던 거죠. 만약 그 상황에 괜히 그 남자를 도발하게 되면 저와 아저씨 둘 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일부러 모른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폐차장에서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왔고 그제야 저는 차에서 내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글쎄 자동차 뒷자리에 남자 하나가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다가가니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 남자의 모습은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였고 여자라고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남자의 표정이었는데 범행 계획이 틀어져 아쉽다는 의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범으로 끌려가면서도 재미있다는 듯이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저는 아저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아까 차에서 혼잣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그게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분명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 보통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아저씨 지인 중에 경찰분이 계셨는데 현재 상황을 문자로 알려줬더니 근처 담당 경찰과 폐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번호판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을 하셨죠. 특히 번호판에 껌을 붙이고 다니는 차들은 의도적으로 번호를 가린 것과 마찬가지라 유독 범죄에 관련된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특수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그런 차들은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몇 차례나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날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그 순간은 아저씨도 불안하고 겁이 나서 모든 일을 미리 말해줄 수 없었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별일 아닌 듯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에 사연을 보낼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을 겪고 난 후로는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항상 차 문을 잠그고 내리는 버릇이 생겼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저씨와 현재까지도 안부를 물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두 번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